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투자자들도 좀 중심을 잡아야 될 상황인데요. 오늘 시황 해설 이웅찬 IM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시장 상황 점검하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구간들을 지나가고 있고요. 뭐 어제만 해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고 싶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또 반등이 오니까 주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제 어떤 적어도 뭐 분할 매수나 바닥이 어딜까라는 고민들, 시점은 언제일까 이런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그 위기 상황에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꺼내는 프레임은 밸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장에 지금 밸류는 어느 정도 자리에 있는 건가요? 밸류에이션이. 예, 제가 어제 자료를 낸 자료 중에서 네. 제목이 한국의 복원력을 믿는다라는 그런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한국 코스피 지수가 사실 그렇게 우상향을 시원하게 나스닥처럼 하는 지수는 아니에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박스권 하단은 또 지켜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박스권 하단을 넘어서는 정도, 위협하는 정도까지 내려왔고 이 부분을 지수가 디레이팅이 되면서 여기를 더 깨고 내려갈 것인가,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인가, 이 정치 리스크가 하락을 할 것인가, 더 악화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현재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치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현재 뭐 밸류에이션 레벨은 뭐 PER로 보든 PBR로 보든 과거에 2018년, 19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 가장 심했을 때 그때는 아니면 2022년에 미국에서 금리 막 올리면서 주식이 네. 많이 빠질 때 이 정도였고요. 지금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는 뭐 코로나 때 2020년에 코로나 때 이제 봄 여름 때 그때 제일 심할 때 이 정도 빼고는 예. 이제 밸류에이션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복원력을 믿는다고 하면 이 정도부터 는 주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은 또 이제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요. 뭐 기존의 경기라든지 무역 분쟁 이런 거하고는 또 좀 결이 다른 우리 내부만의 문제도 조금 가중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의 탄핵 사태와 이번을 비교하면 좀 비교 내지 참고할 만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2016년 12월부터 17년까지 탄핵 정국을 한번 겪었죠. 예. 이제 그때는 이제 증시가 사실 탄핵 정국을 지나고 나서 많이 올랐어요. 2017년에 특히. 근데 또 그때 트럼프 일기 정부였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 이제 공교롭게도 그런 부분들은 비슷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2017년에는 글로벌 경제, 특히 반도체 경제가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지금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탄핵이 결정이 이제 되든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해서 바로 막 증시가 우상향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하고는 좀 비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2016년, 17년의 사례에서 배울 게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탄핵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국회에서 그러면은 이제 대선까지 한 5개월 남짓 걸리더라. 아니 그래서 지금도 한 그 정도 시간을 두고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그래도 정치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주가가 오르긴 하더라. 이제 그 정도 우리가 두 가지는 확인을 하고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르신 것이 있고 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만 경제 상황은 그때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고요. 회복력은 기대를 여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섹터별 영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소위 뭐 정책 수혜주 혹은 뭐 수출 수혜주 이런 걸로 가던 쪽이 원전, 방산 뭐 이런 쪽이었는데요. 그런 쪽이 이제 트럼프 2.0의 관세 우려에다가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1차적으로 가장 많이 흘러내립니다. 이런 쪽은 이제 동력을 잃은 건가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좀 방산 부분은 좀 걱정은 좀 돼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방산의 무슨 수출 차질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도 불가피할 것 같고요. 원전도 사실 글로벌리 상황은 좋습니다. 원전으로 좀 복귀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이 정부가 많이 그것들을 이끌어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책 동력은 조금은 훼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선에 대해서도 우려는 하시는데 조선은 사실 정부의 계약과는 조금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조선에 대한 그 조정은 크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정권의 이 관세와 보조금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 네네. 부분들도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벌써 2차 전지 같은 것들은 폐지를 하겠다는 거를 뭐 일부만 폐지하는 게 아니라 되게 과감하게 과격하게 폐지를 하겠다고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실제 가봐야겠습니다만 1월에. 그래서
뭐 2차 전지가 지금 계속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이 쉽게 되돌려지기는 트럼프 정권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는 미국에서 관세를 매기긴 매길 겁니다. 매기는데 그 방식과 시점, 범위 이런 것들은 아직은 우리가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IT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트럼프의 정권 정책을 보면서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지금 말씀하신 섹터들이 정책 관련된 동해가스전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정책 관련주들이 정책의 동력을 잃으니까 영향을 이제 받았고요. 또 눈에 띄게 하락하는 게 금융주였어요. 금융주는 결국 이제 밸류업 추진이 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인가요? 금융주는 많이 빠져졌는데 매력적인가요? 아니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조금 더 남아 있나요? 예, 올해 밸류업 정책의 네. 그 동력이 좀 약화될 네.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이제 우려도 좀 네. 있는 것 같고요. 올해 밸류업 정책이 특히 처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었죠. 뭐 네. 지배구조 얘기, 뭐 저 PBR 얘기 나오다가 확실히 이제 여름 이후부터는 이제 주주 환원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금융주들의, 은행들의 주주 환원이 많이 이제 재평가가 돼서 올라갔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을, 겨울까지 와서는 사실 은행주가 여기에서 주주 환원만 가지고 더 오르기는 쉽지 않은 레벨까지 왔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지수 막 이런 것들, 밸류업 지수, 혹시 뭐 펀드 이런 것들이 자금 집행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배당 수익률만으로 는 주식 주가가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올라갔다. 이건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또 밸류업에 대해서는 약간 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지수 개편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거래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속 시원하게 방향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요. 지금 올해는 특히 은행주 주주 환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지만은 만약에 내년까지 또 가게 되고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 아니면은 행동주의나 아니면은 지배구조 이런 쪽까지도 내년엔 더 연결될 수 있겠다는 쪽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 대선이 펼쳐지고 많이 뭐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상법 개정 이런 쪽은 좀 우호적으로 그런 데 대한 기대감도 이용찬 의원도 쓰셨고 또 외국계 보고서에서도 그런 게 오늘 좀 나왔습니다. 섹터 얘기 반도체 하나만 좀 더 여쭤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정책 리스크 때문에 좀 밀렸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을 크게 주는데 가장 중심적인 게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뭐 시장 전체 영향은 있습니다만 다소 좀 영향은 중립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도체는 사실 우리나라 문제만이 더 이제 정책 문제가 좀 크다기보다는 글로벌리 지금 업황이 더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봐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좋다 하지만 사실 미국 증시 반도체가 3분기부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3분기에 조정을 많이 이제 변동성을 많이 겪었고 좀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지만 엔비디아도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150까지 갔다 지금 130 정도 돼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AI의 투자가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물론 계속 되겠습니다만 우리 눈높이는 지금 하늘 꼭대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조금 있고 또 우리나라가 특히 뭐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레거시 반도체들 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치 리스크를 떠나서 중국이 올라온다는 부분, 글로벌리 경쟁력이 조금 내려간다는 부분,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경기 하강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뭐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가 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트럼프 2.0이나 국내 정치 상황 말고도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이제 사실은 자금시장 금리의 동향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FOMC가 있고요. 고용은 잘 나와서 뭐 다시 골디락스가 얘기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가 있잖아요. 연준은 12월에는 금리를 내릴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의 경로를 사실 궁금해하는데 12월 전망과 함께 내년의 금리 경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고용도 뭐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요. 무난하게 나왔고 그러면서 일단 12월 인하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았는데 그래도 12월에 인하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지금 프라이징도 되어 있고 연준 위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12월에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나올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하고 또 미국에 지금 뭐 자산 가격이라든지 다 높고 트럼프 때문에 다시 경기 기대감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12월 금리 인하가 약간 마지막이 되고 금리도 사실 5.5에서 4.5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많이 내려왔거든요. BPP까지. 그러면은 4.5까지 내려오고 나서 내년 1월부터는 동결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1월부터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트럼프 이제 정책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금리 동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 12월에 25 한 번 더 내리고 100bp 내년에도 한 100bp 정도의 지금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년 하반기는 어찌 될지 모르더라도 연초에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다. 그럼 시장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네, 그 부분은요? 예, 저는 조금 내년 1분기에는 미국 증시를 조금은 주의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마지막 3분기에 좀 조정을 받다가 이 고점을 다시 뚫고 4분기에 이제 트럼프 랠리로 한 번 더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임기가 1월에 시작이 되면은 또 어떤 일을 하실지 트럼프 대통령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봐서는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강경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좀 노이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미국에서 12월까지만 금리 인하를 하고 1월부터는 뭐 1분기에 동결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경기가 하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1월에는 조금 일단 미국 증시가 2년간 랠리했기 때문에 조금 1분기는 조심하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연말 내년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질문이 있었는데 답을 해주셨고요. 우리 시장 전략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하단 부분에 일단은 2400 수준에서는 저가 매수 더 밀린다고 하면 뭐 최대는 2250까지 보셨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어떻게 됐든 이 해소와 불확실성 기간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또 포트 전략은 어떻게 할지 좀 마무리해 주세요. 예, 일단 지금 정치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 전부터 코스피가 이제 3분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려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트럼프 당선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치 리스크가 터져서 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리스크, 경제, 이제 경쟁력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당장에 해소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마지막에 빠진 이 정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그렇게 장기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부분들은 조만간에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사실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될 거다, 해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가 매수를 이제 따라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2,400 언더에서는 사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2,250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글로벌 경제 하강의 문제 아니면은 1분기에 저희가 미국 증시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문제, 금리도 동결할 것 같고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지수 상단을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등하면 또 거기서 우리가 또 줄이면서 우상향을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매매 대응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전략은 지금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일부 이제 정책 지금까지 현 정권의 정책 수혜주들은 조금 피해가고 그다음에 다음 정권을 기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지수 따라가지고 조금 저가에 샀다가 조금 높은 가격에서 파는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개인 수급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들이 이제 지수를 받치러 들어오는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급이 조금 있을 것 같은 그런 대형주에서 지수 관련 종목에서 투자를 해서 매매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겪었던 몇 차례 위기에서 올라올 때는 그때는 이슈나 트렌드나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떨어진 거, 낙폭과대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어쨌든 간에 흐름들, 추세적인 전환을 보기보다는 일정 부분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궁금한 건 많지만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네, 시황해설 IM증권 이웅찬 연구위원 오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